이거 오늘 저를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준 백승주 의원님께 다시 한번 이제 사의를 표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이태리에서 백승주 의원님을 만나서 비가 엄청 내리는 저녁에 호텔 로비에 앉아서 창가에서 위스키를 마시면서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를 놓고 밤새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는데 백승주 의원님이 저한테 뭘 하나 좀 기념품을 하나 주겠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거 돈이 많아 보이는데 달러 뭉치 좀 하나 주려는구나 하고 탁 앉아 기다렸는데 제가 그렇게 바라고 하던 달러 돈 봉투는 안 주고 조그마한 손톱깎이를 딱 손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거 속이 이렇게 좋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가서 제가 북한에 돌아가서 그 손톱깎이를 쓰고 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네, 10년 동안 제가 손톱 발톱을 깎았는데 너무 좋아서 대한민국의 망명회 올 때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손톱 깎기를 쓸 때마다 이게 저는 그 전까지 중국 거 썼어요. 근데 이거 쓸 때마다 너무 잘 이게 깎여서 대한민국의 이거 손톱깎이 기본 강철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그때야 제가 느꼈습니다. 나한테 왜 그때 달러 봉투를 주지 않고 손톱깎이를 줬느냐. 그래서 그 손톱깎이가 인연이 돼서 제가 대한민국까지 왔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 교회에 우리 이거 정치수로 하나 만들자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수로를 하나 만들자고 하는가 하면 제가 남북 경협에 참가하는 분들과 대화할 때마다 이 손톱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북한에 돈이나 뭘 자꾸 줘서 없애버릴 걸 주려고 하지 말고 설사 그것이 자그마한 물건이라도 일단 한 번 주면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쓰게 하고 쓸 때마다 대한민국의 국력을 느끼게 하고 이런 걸 주어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북 경협에서 백승주의 손톱깎이식 방식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백승주 손톱깎이 이런 정치수를 하나 좀 만들어 봅시다. 올해 이제 우리는 1월 1일 첫날 아침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 단추가 자기 책상 위에 있다는 김정은의 핵 공갈 선언과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을 민족 공동의 축제로 경축하자는 김정은의 평화 제의를 매우 착잡한 마음으로 접하였습니다. 핵을 완성했다고 협박과 공갈에 나서는 김정은 앞에서 평화를 위해 한반도에서 북핵을 머리에 이고서라도 김정은과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심리적 괴리를 참고 현실 앞에서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한 해를 보낸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참으로 힘든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나온 한 해는 우리가 핵을 완성한 북한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평화 공존을 이루어내는 방법을 찾아내겠는가를 모색하고 체득하는 데서도 많은 것을 배운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정부가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내고 이 과정을 통해서 김정은의 우중을 더 잘 파악하고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흐름에 깊숙이 끌어들인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한 해 동안 북한의 추가 핵 및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고 평화 분위기를 유지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해 동안 남북관계와 평화보장에서 제일 바랬던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서는 결정적인 돌파구를 열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2018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김정은의 의지를 더욱 명백히 알게 되었고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이 급물살을 탈 줄 알았던 우리 국민들의 기대감도 이제는 식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의 열광과 한의가 점차 가라앉으니 이제는 북한 비핵화의 험난하고도 긴 도정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을 처음 만났을 때는 선의를 가지고 김정은을 대하고 김정은의 신금을 울리면 그가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아마 지금은 북핵 포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실감하셨을 것입니다. 김정은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대화 전술만 잘 쓰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도 좀 풀고 경제 협력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나
지금은 생각보다 한국이나 미국과의 대화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올해 1년간은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지도자들이 허상 상대방을 파악하고 다음해의 방향을 확정하는 데서 상당한 학습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정부가 이룬 성과와 함께 아쉬웠던 점들도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그것이 선순환적으로 북한 비핵화에 영향을 주어 북한을 비핵화해로 견인한다는 정책을 펴왔으나 실제 북한은 견인되지 않았습니다. 미북 사이에 싱가포르 합의문이 나왔으나 미국과 북한은 싱가포르 합의문 해석 문제를 놓고 북한은 선 신뢰 구축이, 미국은 선 비핵화가 우선이라면서 서로 지금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수십 년 동안 핵 개발을 해왔고 자기 약속을 계속 번복해온 북한과의 핵 협상을 처음부터 완전 무결하게 치른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올해 남북관계에서와 북핵 문제 해결 노상에서 아쉬웠던 점을 몇 가지 지적해 본다면, 첫째로 북한과의 군사합의서에서 평화체제 구축의 가장 핵심 요소인 북한 비핵화 문제가 빠지고 남북사회의 군축 대상의 범위가 재래식 무력 분야로 국한된 것, 이것은 정말 아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이 반대가 있었겠지만 핵 문제가 빠진 군축합의는 앞으로 이루어진 군축합의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매우 위험성이 큰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북 핵협상이 진전되지 않아 북한의 핵을 그대로 가지게 있게 되면 우리도 대칭으로 재래식 무력을 더 현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에 앞으로 남북평화정책에서 북한 핵무기 폐기가 선결 조건이라는 원칙적인 문제를 밝혀놓았더라면 저로서도 이렇게 아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북한 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병행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적 입장이 실제 추진 단계에서 선 남북관계 후 비핵화 모습으로 자꾸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핵 협상 방향이 비핵화냐 핵 군축으로 가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현 상태에서 외국 전문가들 속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을 북한을 일정한 기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핵 군축 방향으로 가려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동맹국들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셋째로 대북 제재 해제의 조건을 북한의 핵 공격 능력 제거에 두어야 한다는 제재 해제의 보편성의 원칙을 주장하는 미국과 유럽의 입장 대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은 약화되지 않았지만 핵실험장 폐기나 추가 도발 자제와 같은 북한의 일부 조치를 제재 해제의 명분으로 인정해 주자는 특수성의 원칙을 적용하려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대립 구도에서 우리 정부가 특수성의 원칙을 적용해 주자는 쪽으로 치우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전망적으로는 우리에게 불리한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넷째로 아쉬웠던 점은 미국이 선신뢰 구축 후 비핵화라는 북한의 비핵화 순서 논리가 담겨진 싱가포르 선언에 합의하는 시행착오를 우리 정부가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 싱가포르 합의를 통해 미국의 외교 협상력에도 빈틈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 비핵화의 견인자의 역할이 순전히 북한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고 미국과 북한이 마주 않도록 중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잘 충고하고 견인하는 데 두었더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문의 구조와 순서에서 김정은의 논리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6.12 미국 싱가포르 합의문대로 선신뢰 구축을 떠들면서 핵 리스트 대신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하자고 하고 있으나 미국은 싱가포르 합의를 어기고 있다고 북한을 몰아붙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합의를 통해 수십 년 동안 미북 핵 협상에서
최대의 성과물을 마련한 북한은 싱가포르 합의보다 북한에 더 유리한 합의가 나올 수 없다면 2차 미북 정상회담에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얼마 오면 우리는 2019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나간 역사는 이미 지나갔고 이 순간부터 우리가 잘하면 남북관계와 북핵 협상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대한민국의 비핵화 견인 기관차가 북한 핵 차량을 핵 군축이 아니라 비핵화 궤도로 끌고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첫째로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를 병행 추진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액면 그대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북한이 비핵화의 초기 단계 조치인 핵시설 목록을 먼저 신고하고 그것을 통해 진정성이 확인되면 대북제의 부분적인 해제와 같은 다음 단계 조치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로 정부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이번에는 미국이 싱가포르 합의와 같은 시행착오를 범하지 말고 향후 비핵화 협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들어설 수 있게 하는 옳은 합의가 나오도록 견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셋째로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꼭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 이루어지려면 김정은이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비핵화 문제와 연결시키지 말고 이번 기회에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학습시키는 기회로 삼도록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시 수십만 한영 인파의 환대를 받았다고 하여 우리도 인위적인 한영 분위기를 만들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백두 칭송, 백두 소대의 김정은 만세 소리와 함께 백두 청상, 김정은 세수통치 반대의 목소리가 함께 울려나오는 자유민주주의 혼성 사부 합창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어야 김정은이 남과 북의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인정하고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 목적했던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념과 주장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가치관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경제적 기적을 동시에 이루어내게 한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김정은이 알게 해야 북한의 1인 독재, 일당 독재 체제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의 거대한 힘을 보여주어 핵을 포기하고 화해와 상생의 길을 걷는다면 한국이 북한 주민들도 잘 살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서울 답방을 통해서 김정은이 인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로 대북 제재 속에서 남북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대상과 방법을 잘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북한 어린이들과 결핵환자,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의료 및 영양 지원과 같은 인도주의 폭과 범위는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가 오늘 이 대한민국 안보의 빛과 그림자 토론에서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방남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연내 방남 가능성에 대해서? 글쎄, 그건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토론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실현해야 한다고 저는 항상 이제 생각합니다. 왜 이번 기회에 김정은이가 서울에 내려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도 보고 우리 이 자와 우가 우리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체제 이것을 보고 가야 김정은으로서도 남과 북의 체제상 차이점도 인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여기서 경계할 것은 김정은이 온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김정은을 환영하는 인위적인 인파를 만들어낸다든가 이렇게 돼서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모습을 자꾸 김정은에게 보여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김정은을 칭송하는 그런 백두 칭송의 목소리도 나오고 또 김정은을 반대하는 백두 청산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백두 칭송의 목소리나 백두 청산의 목소리가 다 같이 흘러나오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혼성 사부 합창단의 목소리와 모습을 김정은이가 그대로 보고 가게 하는 것이 저는 김정은의 서울 답방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 예. 지도부에서도 김정은 답방에 대해서 여기까지 의견이 하겠습니다. 없다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도부